그 다음에 검색도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죠? 2분 검색이 특히 많이 나오지만 그냥 자주 출제되는 문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론에서 좀 배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렬은 크게 나눠서 내부 정렬하고 외부 정렬로 구분한다. 외부 정렬. 내부 정렬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올려놓고 주기억장치에서 고속으로 정렬하는 방식을 우리가 내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부 정렬은 보조 기억 공간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방식을 외부 정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내부 정렬에는 이제 크게 나눠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삽입 정렬이 있고 삽입법, 그 다음에 교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병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삽입법에는 삽입 정렬이 있고 인서션 소트가 있고요. 삽입 정렬. 그 다음에 쉘 정렬이 여기에 속한다. 쉘 정렬. 그 다음에 교환법에는 버블 정렬, 버블. 그 다음에 퀵 소트가 여기 속합니다. 퀵 소트. 선택법에는 선택 정렬하고 힙 정렬 있죠? 힙 정렬. 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병합법에는 이제 투에이머지가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분법법에는 라딕스하고 버켓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에 외부 정렬에는 이제 계단식 합병 정렬이 여기 있고요. 계단식 합병 정렬. 그 다음에 뭐 다상 합병 정렬. 그 다음에 뭐 균형 합병 정렬이 있고요. 균형. 그 다음에 뭐 진동 합병 정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죠? 이건 폴리페이지고, 이건 밸런스고, 이거는 오실레이팅.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형태는 다음 중 내부 정렬이 아닌 것 또는 다음 중 외부 정렬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요 외부 정렬만 뭐 4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컴퓨터 내부에서 고속으로 정렬하는 방식이 아닌 것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외부 정렬을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고속으로 정렬하는 방식이 바로 내부 정렬이니까 그것이 아닌 것 했으면 외부 정렬을 묻는 거다 아니냐. 그럼 뭐 외부 정렬에 대해서는 뭐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내부 정렬에서는 여기에 삽입법 있죠? 삽입법, 삽입정렬,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요 3가지. 요 3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오표시법 복잡도가 한 뭐 n의 제곱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요 정도 복잡도가 오표시법으로. 그럼 이건 100개의 자료가 들어가면 약 10,000번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퀵 정렬하고 힙 정렬, 투에이머지 3가지 있죠. 요건 복잡도가 5의 n 로그 2의 n 정도, 이 정도의 복잡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개가 100개의 자료를 정렬한다 그러면 한 600에서 700번 정도, 뭐 많이 잡아야 700번 정도 비교를 하면 정렬이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소트보다는 이 3가지 소트가 훨씬 더 어떻게 돼? 좀 로직은 어렵더라도 효율이 좋다는 얘기야. 쉘 정렬 같은 경우는 뭐 5에 뭐 한 3분의 5승 정도? 5의 제곱 정도가 나오니까 n의 뭐 이렇게 합시다. n의 3분의 5승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에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쉘 정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삽입, 버블, 선택 정렬이 다음 중 1단계 후에 뭐 정렬은 2단계 후에 정렬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고 4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개의 데이터야?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로 삽입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1단계 수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얘기야. 삽입 정렬을 했을 때. 삽입 정렬이라는 것은 어떻게, 삽입 정렬은 앞으로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전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자기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거지. 자기 크기 위치에다가. 이게서 삽입법인데 문제는 삽입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정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좀 효율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단계가 요게 이제 선택되는 거 1단계로. 그래서 요게 키값이 되는 거죠. 2가. 그래서 이거하고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데이터가 크면 앞에 있는 데이터를 뒤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3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3이. 그렇죠? 2를 끄집어내서. 그럼 그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려 할 때는 없으니까 다음 위치에다 자기를 삽입해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2. 자. 그 다음에 1, 5, 4. 이게 1단계 수행 결과야. 그죠? 그럼 2단계는 뭐냐면 2단계는 누가 선택되는 거야? 얘가 선택되는 거죠. 얘를 키값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1을. 그리고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데이터가 크면 뒤로 밀죠. 이게 3이 되는 거야. 또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데이터가 크니까 뒤로 밀죠. 2가 되죠. 그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려더니 있어 없어? 없으면 다음 위치에다 삽입하라. 1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5, 4. 이게 2단계 수행 결과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3단계. 그죠? 3단계는 누가 선택되는 거야? 얘가 선택된다는 얘기야. 얘가. 그래서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했더니 5가 끄집어내서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했더니 앞에 있는 데이터가 다 작잖아. 그럼 자기 위치에 삽입되죠. 자기 위치. 그래서 1, 2, 3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위치에 그냥 도로 삽입되니까 3단계 결과는 이거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맨 끝에 게 이제 4단계 이제 선택이 되죠. 얘가. 4단계 4가 선택되면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더니 5가 뒤로 밀어야 되지. 그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예, 작아요. 그럼 그 다음 위치에다 4를 삽입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1, 2, 3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삽입 정렬은 쉬워. 즉 무조건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 앞에 있는 1단계는 앞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1단계는 2단계는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 3개를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3단계는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 4개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앞에 있는 데이터에서 5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2단계 수행 결과를 물으면 무조건 주어진 보기에서 2단계 수행 결과라면 3개. 단계에다가 뭐 하나를 더 더해서 3개 데이터를 딱 맞춰갖고 3개 데이터 있죠? 3개 데이터 딱 맞춰고 나머지 그냥 써요. 문제 풀기 쉽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뭐냐면 버블 정렬. 요 똑같은 데이터를 버블 정렬로 정렬을 하라 그랬습니다. 버블 정렬로. 똑같은 데이터를. 버블 정렬은 인접 큐와 비교해서 어떻게 교환해서 정렬하는 방식이다. 교환. 보다 버블 정렬은 인접 큐와 비교해서 교환 정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3과 2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2와 3이 바뀌는 거야. 그지? 응? 그 다음에 3과 2를 비교하니까 또 바뀌죠. 1, 3으로. 3과 5를 비교했더니 이제 안 바뀌죠. 5와 4를 비교했더니 또 바뀌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죠. 이게 1단계 수행 결과다. 즉 가장 큰 놈이 얼리 가는 거야. 가장 큰 놈이 맨 뒤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게 정렬된 거야. 다음은 어디까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요까지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1단계야. 1단계. 인접 키와 비교하면서 계속 바꾸는 거죠. 교환하는 거란 말이야. 2단계는 어떻게 돼? 요거 비교했더니 1, 3, 1, 2로 바뀌죠? 1, 2로 바뀝니다. 2하고 3하고 비교하면 안 바뀌죠. 그냥 갑니다. 3하고 4하고 비교해서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교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교환이 이거 한 번만 일어나죠. 근데 3단계에서는 어차피 뭐 해봐야 어떻게 돼요? 교환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단계에서 정렬이 끝나게 돼요. 원래 버블 정렬을 하면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로직에다가 어떻게 돼요?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교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정렬이 완료된 거야. 그래서 이 버블 정렬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 뭐를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렬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가 나오면 쉽게 인접키와 비교해서 그냥 뒤로 이렇게 쭉쭉 민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렬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 정렬을 한다. 선택 정렬. 선택 정렬은 선택해서 어떻게 돼요? 선택해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원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선택되는 거야? 3, 2, 1, 5, 4. 그래서 첫 번째 요걸 선택해서 나머지 자료 있죠? 예, 나머지 자료와 요 앞에 있는 자료를 비교해. 그래서 앞에 있는 자료가 크면 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자료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찾아내면 1이죠. 2라고 요 맨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했더니 앞에 있는 놈이 크지? 그러면 1과 3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1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3이 들어가죠. 이게 1단계 수행 결과입니다. 요게 1단계야. 2단계는 두 번째 게 선택되는 거야. 2단계는 얘가 이제 소트 됐고, 그죠? 요게 이제 두 번째 2가 선택돼서 3, 5, 4 이렇게 되죠. 나머지 자료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가장 작은 게 3이잖아. 3하고 이거하고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이 뒤에 게 더 크죠? 이때는 어떻게 돼?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돼? 그냥 2단계는 지나가죠. 이게 2단계 수행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돼요? 3단계는 1, 2, 누가 선택되는 거예요? 얘가 선택되는 겁니다. 5, 4. 그러면 5, 4 중에서 어떻게 돼요? 역시 가장 작은 놈은 4죠. 4하고 3하고 비교했더니 3이 작으니까 교환되지 않죠? 그냥 지나갑니다. 3단계도. 4단계에 들어가서 비로소 4단계에서는 1, 2, 3, 5가 선택이 된단 말이야. 5하고 4하고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바꿔야 되죠? 그래서 4, 5로 바뀌면서 소프트가 완료된단 말이야. 이 선택 정렬이 가장 무식한 정렬입니다. 예, 선택 정렬이. 어쨌든 선택 정렬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2단계 수행 결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단계, 1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항상 1단계 지나가고 2단계에서 선택해서 나머지 데이터와 비교한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선택해서 비교 교환하는 방식이 바로 선택 정렬이다. 3단계까지 물은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몇 단계? 1, 2단계를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하세요. 그냥. 물론 뭐 2A 머지도 나왔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삽입법을 선택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 자료가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선택 정렬을 적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경우 패스 2를 진행한 후에 정렬된 값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뭐야? 9, 4, 5, 11, 8이야. 9, 4, 5, 11, 8입니다. 5개의 데이터를 줬네. 이걸 선택 정렬을 했을 때 몇 단계 수행 결과? 2단계 수행 결과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1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택 정렬이니까 우선 9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야, 9가. 그 다음에 4, 5, 11, 8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누굽니까? 4죠, 4. 그럼 4와 9를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 4가 더 작으니까 바꿔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9가 되죠. 오케이? 요게 1단계 수행 결과란 얘기야. 그럼 2단계는 뭐냐, 2단계? 2단계는 4, 9, 5, 11, 8에서 누가 선택이 됩니까? 얘가 선택이 되죠? 그럼 나머지에서 작은 놈이 누굽니까? 얘죠. 얘하고 교환이 돼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니까 9가 더 크니까 교환돼서 여기가 5고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9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2단계 수행 결과다. 그래서 2단계 수행 결과를 물었으니까 4, 5, 9, 11, 8 이렇게 돼 있는 거 4, 5, 9, 11, 8 이렇게 돼 있는 거 가번이 정답이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삽입법을 선택 정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1, 2단계 수행 결과를 여러분들 어떻게 돼? 연습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덱스 및 테스팅도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긴 하는데 저건 이론에서 배우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파일 구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건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집어넣었으니까 파일 구조 한번 보자고요. 파일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파일 구조. 순차 파일이 있고, 순차 파일.
그 다음에 색인 순차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키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키. 키가 여러 개라 이런 얘기지. 이 멀티키 파일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역 파일이 있고, 역 파일. 그 다음에 멀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적 파일이 있죠. 집적 파일. 이 중에서 이제 색인 순차 파일 물론 시험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물론 순차 파일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적 파일도 좀 나오고요. 뭐 이건 옛날에 나오고 뭐 현재 요즘에는 어떻게 돼? 최근에는 기출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색인 순차 파일이 가장 많이 나온다. 순차 파일은 뭐냐면 논리적인 순차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에 갖다 기억하는 방식을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순차 파일은 뭐라고? 우선 논리적인 순차를 만듭니다. 그 논리적인 순차를 물리적으로 연속으로 갖다 저장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했을 때 우선 어떻게 돼요? 기억 공간에 낭비가 전혀 없다는 거. 이런 장점이 뭐냐면 기억 공간에 낭비가 없다니까. 기록 밀도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록 밀도가 1이다. 그 대신 어떻게 돼? 삽입 삭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삽입 삭제. 삽입 삭제가 불편하다. 불편. 그 대신 매체 변환이 자유롭다는, 예? 매체 있죠? 예, 매체 변환이 자유롭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야. 순차 파일은.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차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에 갖다 차곡차곡 기록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기록 밀도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억세 속도가 빠르지만 검색 속도는 느리죠. 임의의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맨 앞에 있는 자료부터 다 검색해야 되니까 검색 속도는 떨어집니다. 요 색인 순차 파일은 책 편성하듯이 편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색인 구역이죠. 색인 구역. 여긴 기본 데이터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본 데이터 구역은 순차 파일하고 똑같은 형태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순차 파일이라고 여기 있는 구역만 순차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색인 구역과 요 밑에 있는 오버플로 구역이 더 추가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색인 순차 파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색인 순차 파일. 그러면 색인에는 이 색인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이 있으면 목차에 해당하는 목차. 물론 책에는 뭐가 없어? 오버플로 구역은 없습니다. 이 기본 데이터 구역이 어떻게 넘쳐난다고 오버플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갖다 집어넣지는 않아. 하지만 파일은 어떻게 돼? 파일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 혹시 여기에 새로운 삽입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넘쳐나게 되면 이쪽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이 색인에는 세 가지 색인이 있습니다. 마스터 색인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색인이라는 게 있고요. 실린더 색인. 그 다음에 튜렉 색인이라는 게 있다. 튜렉 색인. 오버플로도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편성이 있습니다. 실린더 오버플로 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 오버플로 편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거 뭐 마스터 색인,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뭐 이랬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차에도 어떻게 돼요? 장이 있고 절이 있고 소제목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이 마스터 색인이라는 것은 대제목에 속하는 거예요. 대제목. 얘는 중제목에 속하고 얘는 소제목에 속하는 겁니다. 소제목. 저기 목차 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 저건 뭐야? 대제목에 속한다면 5장 자료구조의 기본 이거는 중제목 실린더 색인이야. 그 다음에 자료구조의 개념, 선형구조, 비선형구조, 검색, 정렬, 인덱스 및 해싱, 파일 구조 이런 것들은 트랙 색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제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중간 정도, 이건 소규모의 제목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3단계의 색인을 가지고 색인 구역이 구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오버플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방법에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둘 중 안에 한 가지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야.
실린더 오버플로 편성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이런 실린더 색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린더 색인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잖아. 그 구역 맨 뒤에다가 오버플로 구역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해당 실린더 구역에서 오버플로가 났을 때는 그 실린더 오버플로 구역에 갖다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린더 오버플로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독립 오버플로 편성은 어떻게 되냐면 맨 뒤에다가 오버플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든 그 위치에 갖다가 저장하는 방식은 독립 오버플로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자세한 건 어디에서 이론에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키 파일에는 역파일이 있고 멀티리스트가 있습니다. 역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찾아보기. 책에 보면 찾아보기 있지. 찾아보기 맨 뒤에 색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찾아보기 형식으로 만드는 방식이야. 그래서 역파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지역 인덱스다 그랬으면 지역 인덱스. 여기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 다 위치. 번지 10번지 뭐 20, 뭐 30 이렇게. 부산 뭐 부산이란 용어가 나오는 위치를 다 나오는 거야. 11번 뭐 15번 32번 이런 식으로. 뭐 광주라면 광주 뭐 22번 28번 48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뭐라고? 역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나와 있고 그 인덱스가 나오는 페이지를 다 썼듯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인덱스를 편성하는 방식을 역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멀티리스트는 똑같은데 방식이 약간 달라. 그래서 서울에 쓰면 여기 서울의 시작 번지만 이렇게 나온 거야. 10번지만. 부산에 쓰면 부산의 시작 번지 11만. 광주에 쓰면 광주의 시작 번지 22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0번지에 가면 10번지에 서울이란 용어 옆에 가면 그 밑에다가 다음 서울이란 용어가 20번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얘는 뭐야?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구역에 가면 거기에 20번지, 30번지 이렇게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역파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색인의 모든 것들이 다 해지, 즉 주소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멀티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시작 위치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인덱스 관리는 어디가? 당연히 뭐가 멀티리스트가 쉽죠. 얘 시작 주소만 있으니까 얘는 인덱스 관리가 어렵죠. 모든 주소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뭔가 억세스 할 때는 항상 뭐가 역파일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리 처리 능력은 역파일이 훨씬 더 유리하다. 관리 면에서는 멀티리스트가 유리하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적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싱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지. 해싱은 이제 6절에서 여러분들 배웠어야 되는데 뭐 이론에서는 열심히 배우시겠지. 해싱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적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쨌든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뭐다? 이렇게 색인 순차 파일에서 잘 나온다는 것. 그래서 26번 보면 인덱스 순차 파일, 색인 순차 파일이죠. i3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덱스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읽어보시면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인덱스가 색인이야. 색인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오버플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실제 데이터 처리 외에 인덱스를 처리하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모되므로 파일 처리 속도가 느리다. 당연한 얘기지. 파일 처리 속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순차 파일에 비해서는 색인 순차 파일이 어떻게 돼? 느려. 그거하고 비교했을 땐 느리다는 얘기야. 요 구역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색인을 통해서 처리하면 하나하나 데이터는 당연히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인덱스 영역은 실린더 색인 영역, 섹타 색인 영역, 트랙 색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인덱스 영역은 무슨 데가? 뭐 실린더 색인. 이건 맞네. 섹타 색인이라는 건 없지. 트랙 색인이 있는데 답번이 틀렸네요. 색인 영역은 뭘로 돼 있다? 마스터 색인 영역, 실린더 색인, 그 다음에 트랙 색인으로 구성된다. 이래야 되지. 그 다음에 라번, 순차 처리와 집적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맞죠? 요거는 순차 파일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만 어떻게 처리한다면 이건 순차 파일하고 똑같아요. 근데 색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용한 게 뭐다? 색인 순차 파일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는 문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이론은 이 이론 강의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이만 데이터베이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